반갑습니다. 여러분. 와룡봉추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두 개를 찍고 두 번째 걸 올리다 보니까 어, 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더군요. 다시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치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요 이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이번 주 관심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한 20분 이상, 40분 정도를 지금 그냥 혼자 떠들었는데 자, 지난주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일주일간 약 1.8% 정도 상승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피는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의 경우도 5.2%가량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외인들의 매도가 지속됐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다. 제가 아마 무방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 지금 매도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이죠.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예상해드렸던 코스피의 범위는 1980에서 2050이 기준이 될 것이고 2090포인트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 1969포인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아래꼬리가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2089포인트, 그러니까 2090포인트 거의 고점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예상해드렸던 범위는 610에서 626, 650까지였습니다. 최대. 실제로 지난주 607에서 650까지 나왔죠. 이렇게 거의 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저점이 이탈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래꼬리를 조금 깊게 찍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우리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추세적인 형태의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진정 흐름과 미국과 유럽에서의 문제, 특히 이제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국내의 이 상황 전개 여부, 현재 약간 이렇게 정체돼 가고 있는 이 흐름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감소,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율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주는 그런 시점. 그 다음 미국 등의 해외 변수, 상당히 지금 이 변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얼음판이다. 제가 지난주에 예상을 해드리면서 수요일 정도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반등이 나오면서 변곡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그리고 목요일까지도 영향을 받아줬고요. 그러나 금요일 날 이 변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밀렸어요. 이 살얼음판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죠.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과 유럽 등에서의 경기 부양책. 요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호재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한 일주일 이상 더 남았죠. 더 남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이 립서비스로 구두 가세 정도 그런 정도의 여부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외인들이 변수가 될 수 있죠. 지난달에 제가 만기일 그 주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괜찮다,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의 포지션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폭이 정말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미니 화요일 요 결과도 우리가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다만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코스피의 예상 범위는 한 2000 정도에서 역시 2050포인트가 기준이 될 것이고 2090포인트 요 자리가 역시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 라인을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 주는 넘겨줄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윗꼬리로 넘기고 내려오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안착을 해야 합니다. 2090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해야 뭔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의 경우는 650이 아니라 656입니다. 650이 중간 단계 역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고 656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은 보시면 여러분들 요번 주 지난주도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하루 변동성이 뭐 한 2% 가까이 또는 2% 이상 나오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섣부르게 막 이렇게 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종목이나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어디가 바닥이다 이걸 100% 정확하게 딱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딱 반등을 줄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지지 라인들이야 있겠죠. 있는데 그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한다는 100% 보장 없잖아요. 살짝 지지하는 척하고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디가 꼭대기인데요? 알 수 없죠. 저희가 매도하고 나가지고 한 번씩 이제 인증샷 올려드릴 때라든지 과거 제가 올려드렸던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꼭대기에서 팔았어요. 어떤 거는 또 완전 바닥에서 산 것도 있어요. 어쩌다죠. 운이 좋은 거죠, 그건. 매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인들보다는 고점에 가까운 자리에서 매도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딱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이거 인간으로서는 매번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주식의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더 욕심내지 마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확인해서 무릎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매매하시는 거 보면 자꾸 바닥에서 딱 정확하게 딱 저가인 데서 사시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세요. 내지는 고가에서 파시려고. 이거 놓쳐가지고 결국은 원상복귀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여기서 팔려고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어깨쯤 오면 어깨쯤 왔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는 한번 끊어주는 것도 좋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살얼음판의 장세에서는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부담스럽죠. 자, 관심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대북주나 진단키트 같은 것들이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무방에 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VIP방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부분들은 시장 파악을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성공률 확실히 높으신 분들은. 근데 경력 얼마 안 되시거나 그 주식에 대한 경험이 얼마 안 되시거나 또는 단타에서 성공 확률이 80% 이상 안 되신다. 그러시면 가급적이면 단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하시면 취장도 더군다나 불안한데요. 뭐 일단 더 이상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대북주 크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 이제 뭔가 실마리를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이미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죠.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자꾸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답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진단키트 종목 중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세요. 그런 걸 찾으셔야 그게 공부인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뭐 진짜 이게 실질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안 하셔야죠. 그러면 그 종목은, 그 섹터는.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내 현금을 쓸 수 있습니까? 안 해야죠. 그때는. 도박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게 되면 결국은 퇴출당하십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철칙입니다. 자,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장 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현금도 종목이잖아요. 시장 조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도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5G 이거 지난주에 좀 올랐죠. 그 다음 친환경차,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애들.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바이오 섹터들도 지금 일정이 있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할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섹터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섹터들에서 보시고 조금 실적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무언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한다. 그 일이 반도체 섹터지만 뭐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데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이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에서 투자를 한대더라. 삼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이더라. 1차 벤더더라.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셔야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오만 정보들 많이 있죠. 첩보에 가까운 정보들. 뭐 어떤 종목이 이거 한대더라. 누군가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런 찌라시성 얘기를 믿고 이 기업 이거 해 하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거 하는 거 맞는지. 뭐 한 예로 50 같은 경우처럼 써니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관계가 없는데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움직이긴 해요. 근데 그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아까는 제가 아까 영상은 조금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더 있었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